12번. 인천의 임야가 34%입니다. 4%인데 계획관리지역의 준보전산지의 임야. 자, 이렇게 나와야 좋은 거예요. 이게 계획관리지역의 준보전산지의 임야다. 그죠? 21에 512446. 512446. 466. 512466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밑에 거다요. 자, 임야인데 유치권이 들어왔네. 자, 9,300이 3,100만원 떨렸다. 그죠? 임야인데 건물은 빠지고, 건물은 요 빠지고. 자, 건물이 빠지면은 대출 될까 안 될까? 대출이 잘 안 됩니다. 대출이 정말 좀 쉽지 않을 겁니다. 대출이. 건물을 제외하고 사면은, 근데 건물이 여기 앞에 조금 붙어 있어요. 이놈은 모르겠다. 은행 이야기 해가지고. 자, 요게 이게 경매 물건인데, 요게 물건인데, 여기에 조금 뭐 하나 있다. 그죠? 있으니까 좀, 이건 은행에서 생각이 나릅니다. 해줄만 하면 해주는 거고, 딱 봐가지고, 아니, 원자님이가 이러면서 내가 하면 당연히 그렇고, 또 본사 오면은 쳐다보다가 해줄까 말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 그거는 여러분 조금 보면 되고요. 그 노란 게 딱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고 좋습니다. 내가 볼 때는. 좋고. 자, 용도 지역도 임야인데 준보전산지 좋죠? 계획관리죠. 어이구 좋고, 그죠? 좋고. 도로도 5m, 딱 6m, 이게 좌우로 쫙 물고 있고, 뭐, 좋습니다. 좋아요. 옛날에 얼마짜리인가, 이게? 어이구, 1억 1,000짜리네. 옛날에 1억 1,000 주고 산 건데, 이 말이죠. 사가지고 은행에, 담보를 잡혔다가 지금 은행에서 이자를 안 내기에 경매가 들어오고, 뭐, 물론 두 개를 이제 담보를 잡히겠죠. 1번하고 2번하고 잡혔는데, 뭐, 이게 좋은지 저기 좋은지 모르겠는데, 요것도 괜찮네. 요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도로 잘 붙고, 옹진군, 이런 거 잘 보시고, 낙찰을 잘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답사도 해보시고, 땅은 요겁니다. 요겁니다. 자, 그래서, 창고 한 평이 메가지도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이런 거는 창고 한 평이 이런 거는 오다 가다가 몇 번 두고 잡히면 도망갑니다. 이 창고인가 봐요, 이게. 그죠? 이 창고 이야기하는가 봐요. 요거 이야기다. 요거 가지고는 뭐 대출에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죠. 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거 잘 사가지고 옆 땅이나 주변 땅에 탁 팔면은 여러분들이 또 잘하면은 또 괜찮을 겁니다. 집도 막 짓고 하네, 그죠? 자, 또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경락잔금 대출은 도로와 접하고 준보전산지는 잘 되더라. 자, 13번. 대출이 잘 되는, 안 되는 보전산지 임야가 아닌가. 경기도 안성시 거는 임업용 산지, 이건 대출 잘 안 됩니다. 농업에서 대출이 안 되는데, 산림조합에 가면은 좀 됩니다. 산림조합에. 보전산지 임야는 어디 간다고요? 산림조합을 가야 된다. 그러면 대출이 어느 정도 조금. 근데 아파트도 산림조합 가면은 신안에 관계는 소유보증은 무조건 뗀대요. 2천만원, 3천만원. 반간 뗀대요. 근데 산림조합 관계는 또 그런 거 안 뗀대요. 우리는 그런 거 뭐 신경 안 씁니다. LTV 70% 얼마 되고 되면은 소액보증금 띄고 이런 건 지임장 권한이니까 그런 거는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그래도 어찌 보면은 산림조합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일반들도 잘 모르니까, 그죠? 잘 모르니까 우리 산림조합 가면은 대출이 더 원활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산은 이런 게요. 어떤 분이 2억 주고 예로 4억짜리 2억 낙찰 받았는데 보전산지가 절반, 준보전산지가 절반이었어요. 그러고 대출을 2억 받을 때는 뭐 80% 1억 6천 나왔습니다. 1억 6천 나왔는데 5년 지나서 원장님 대출을 정대를 좀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연락해 주세요. 연락해봤어요. 해보니까 은행에 갔더니 뭐 한 5억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전산지 절반은 아예 숫자에서 빼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준보전산지만 숫자하고 뚜지니까 1억 6천이 또 안 나와, 이게 숫자가. 더 갚아야 된대. 자, 그래서 여러분 낙찰 받을 때는
준 보존 산지 많은 거를 받아야지. 보존 산지가 3분의 2, 준 보존 산지가 3분의 1 그러면 나중에 5년 뒤에 추가 대출은 어렵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14번 봅니다. 14번. 경남 함안군의 산림조합은 공유용 산지라도 위치, 한가성, 도로 등등 따져서 어느 정도 해주더라. 안동시 산림조합에서도 뭐 어느 정도 대출이 잘 되다. 산림조합은 전국에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잘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성군의 임야 이런 거는 20의 2926. 20의 2926. 자, 그래서 산은 괜찮은 것 같는데, 그죠? 산은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서 이 법인이 옛날 지분을 가있다가 소송해서 전체를 5,700병을 경매로 넣어줍니다. 절반 떨어있죠? 절반 떨어갖고 이제 이렇게 쭉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무엇이 막, 이게 짐도 있네, 그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렇게 움직이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농림지예요. 농림지이니까, 요거는 계획관리네. 자, 요거는, 다시요. 이거는 계획관리죠. 자, 여기 보니까, 오히려 임야 3개는 없다 치고, 여기 괜찮다, 그죠? 여기 계획관리고, 영농여건 분리농지. 전답입니다. 자, 봅니다. 원래, 이거 법인 낙찰받으면 농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자, 다시요. 전답 가수원 중에서 영농여건 분리농지에 한해서 법인하고 종중이 낙찰받으면 됩니다. 종중. 그럼 요거는 법인이 낙찰받아도 종중이 받아도 괜찮은 산이다. 이런 거죠. 산이다. 자, 매실나무, 여기 뭐 등등 900만원짜리 뺀다. 이것도 뭐 잘 찾아보면 아주 낙찰 잡기 맞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보면은 이제 공유분할 소송해서 전체로 판다 이 말이죠. 전체 판다. 농증 필요하다. 뭐 메모되죠. 법인도 농증이 된다. 다시요. 전답과 수원인데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법인도 종중도 된다. 잘 기억하세요. 종됩니다. 그럼 요거는 법인 명의로 받아도 막 괜찮은 물건이다. 자, 또 봅니다. 15번. 건물이 매각지된 토지만 낙찰받는다. 이런 거는 대출이 잘 안 될 겁니다. 좀 대지권만 받는다 이런 거죠. 대출이 잘 안 될 겁니다. 16번. 부산 기장에 있는 물건인데 임차인은 못 만난 상태고 건물은 깨끗하게 보입니다. 오늘이 낙찰일자입니다. 오늘 이제 어제 문자가 왔어요. 오늘 낙찰일자인데 금액도 많이 떨어지고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하시라는 사람이 강매가 아니고 강제 경매가 접수가 되어 있는데 무엇이 많이 빠졌네. 무슨 이유로 접수를 알고 싶다. 무시해도 되는지 배당표에 나온 대로 믿고 낙찰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원장님 또 저랑 문자 또 왔어요. 소유자가 주식을 산데 임금 체불 세금이 있을 경우에 배당 금액 무시하고 낙찰자가 인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봅니다. 20에 646이 봅니다. 오늘 경매입니다. 자, 우리 아까 배당표를 배웠는데 배당표는요 지금 요겁니다. 요 2번 물건 오늘 팔렸네. 자, 다시 부산 기장이면 괜찮은데요. 기장인데 1억짜리가 쭉 떨어집니다. 1억짜리가 1억 500짜리가 5,500에 미납이 5명 미납이 되고 다시 또 들어오는데 부산에 우리 승신님 여쭤봤나? 하여튼 70인데 남시고 좀 틀리네. 자, 이런 겁니다. 요런 빌라가 있는데 세입자가 600에 월 30만입니다. 크고 있습니다. 있고, 자, 이 법인은 소유자가 법인이고, 그 다음에 경매는 하씨가 내가 볼 때는 아마 임금채권 같는데, 자, 이런 경우에 이분 말씀대로 이렇게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우리 수강생 이렇게 뭐 임금채권 뭐 배당표 짜고 막 무시해야 되는지 뭐 소유자가 주식을 샀는데 임금체불 세금이 될 경우에 배당금에 무시하고 인수가 되는지 이랬는데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내가 볼 때 문제 없어요.
자, 아까 설명드렸죠. 선순위 세입자가 없으면은 전혀 문제 없다. 자, 건전항보다 뒤에 넣었죠. 이런 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무슨 말이죠? 건전항보다 뒤에 임차인이 뭐 배당 요구하고 짜고 앉아있더라. 이거는 신경 쓸 거 없다. 뭐 임금 채권이고 국세고 이런 거는 전혀 그냥 땅 낙찰 받듯이 토지 낙찰 받듯이 그냥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4,800 잘 받은 거죠. 옆에 사람은 얼마 받나 그러면요. 아주 세게 산 판이죠. 요거는 5,800. 1번을 보면은 1억 900 조금 크기는 큰데 아마 이는 1억 900에 팔린. 그래서 뭐 적당히 잘 팔린 것 같아요. 46% 그것도 뭐 괜찮은 거죠, 그죠? 기장에 기장도 뜨고 있죠, 사실은. 시리안 강화가 해가지고. 자, 그다음 봅니다. 17번. 2022년 7월 달에 1억 이상 대출 받을 때 DSR 적용으로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어렵다. 금융위원회 규제 DSR 40%인데 새마을 금고 등 이금융권은 50 제한되는데 여기상은 소득 증명 필요한데 잔금. 자, 지금은 1억입니다. 지금은 이제 1억 바꾸죠. 1억 이상은 소득 증명이 필요한데 잔금 맞출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이 DSR이 이게 문제입니다. LTV 문제가 아니고 이 DSR이 금년 7월 달부터는 1억에 초과하면은 무조건 DSR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1월 달에 2억인데 이것도 이제 지났으니까 안 되고요. 1억이 초과되면은 그럼 기존 다른데 대출이 1억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소득 증명 없으면은 아예 대출이 안 된다 봐야 됩니다. 안 된다 봐야 되고 그래서 대출에 여러분이 지금 민감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아차하면은 10%라는 거 수표 그냥 떡 사 먹는 거예요. 잔금 못 맞추면. 그리고 조심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DSR 한도 산정 시 기존 대출을 제외한 대출이 뭐냐? 제외한다. 그럼 요거 계산할 때 제외한 대출은요, 오른쪽 보면은 중도금 대출 받은 거, 아파트 있죠? 중도금 이주비 대출 받은 거,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거, 주택연금 받은 거, 300만원 이하 소액 받은 거, 요런 거는 제외가 된다. 이겁니다. 자, 19번입니다. 19번에 보면요, 보도자료가 떴는데,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인데, 지방에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해제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 여수, 순천, 광양도 해제가 돼버렸고, 웬만한 데는 해제가 많이 됐습니다. 자, 밑에 봅니다. 자, 그 다음에 D페이지 넘어왔습니다. 14페이지. 자, 그럼 이게 투기과열지구 조정하시고 왜 자꾸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 투기과열지구는요, LTV가 9억 이하는 40%, 9억 이하 40%,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은 9억 이하가 50%입니다. 50%. 그죠? 그럼 용인 같은 데는 투기과열지구니까 서울 같은 데 40%, 당연히 40%죠. 그 다음에 그러나 서민, 실수요자는 2억 이하 60%. 6억원 이하의 60%. 그죠? 6억이 넘으면은 50%. 6억 이하면은 60%까지 해주겠다. 40%, 서울 같으면은 40% 아니고, 서민이고 실수되면은 60%까지 가능하다. 그래야죠. 그러나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은 주로 여기 많죠. 서민 실수요자는 5억까지 70%. 그죠? 5억이 넘고 8억까지는 60% 정도. 또 최대 20%또 우려하고 이런 조항이 있네요. 자, DTI는 뭐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요겁니다. 잘 보세요. 2주택 이상 있는데 따로 낙찰을 받겠다. 3주택이면 대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한반에 조그마한 집 하나가 있고 창원에 조그마한 빌 하나가 있고 경매하고 나왔어요. 낙찰 받았어요. 아파트를. 대출이 또 안 돼요. 또 안 되는데 또 주차 하긴 하더라고. 무슨 어디 가서 해오든지 캡달 어디 가서 해오더라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존 2주택이 있으면서 추가 낙찰 받으면은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입니다. 세 번째부터는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 됩니다. 네, 그런 건 상관없고 일단은 토지 상가는 이제 문제는 아까 소득증명이죠. 네, 거기에서 걸립니다. DSR.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0번. 그래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한도가 좀 완화가 됩니다. 첫째로 생애 최초. 요 사람들은 막 소득과 관계없이 80%, LTV 80%까지 되고 뭐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도 뭐
조금 여유는 있는데 하여튼 DSR 이게 문제입니다. DSR 여기에 조금 문제. 생애 대출도 마찬가지. 전입 요건은 폐지됐다. 옛날에는 이제 뭐 낙찰 받으면 옛날 거 파는 거를 6개월에 팔고 전입을 새로 여기 하기가 막 이런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조건은 좀 많이 폐지가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엊그제 뽑은 자료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80% 제도 개선 비교입니다. 현행은 9억 이하, 소득 1억 미만, LTV 뭐 60% 요거 80% 올랐다 그죠? DTI도 현행 유지, DSR 잘 봅니다. DSR 40%, 총대출 1억원 초과 시 이금융권은 50%가 현행. 자, 여기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LTV를 백날 80% 올릴 주번들 여기서 딱 묶어버리니까 여기서 꼼짝 못한 거예요. DSR에서 40%, 새마을금권 50%. 요거를 묶었거든요. 소득증빙 따라가서. 여기서 묶이니까 대출 한도는 생애 최초는 전에는 4억이 아니고 4억인데 지금은 6억이다. 이리 해주면 뭐합니까? 6억 80% 해주면 뭐합니까? DSR에서 묶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은행, 신한은행은 40%, 새마을금고는 50%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소득증명이 나와야 1억이 넘고 그죠? 그럼 5억짜리 받으면은 소득증명이 없으면은 이제 2억 3억 받기는 쉽지 않다네. DSR에서 딱 걸려버리니까. 자, 그리고 아마 좀 있으면은 안심전환대출 해갖고 아마 고정금리로 이래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는 퍼뜩 변동금리 쓴 사람은 빨리 접수를 시켜야 돼요. 동작이 뜨면은 또 안 돼요. 신문에 딱 뉴스를 보고 옛날에는요 안심전환 저도 안 받은 적이 있는데 2.6%가 그랬어요. 2.6% 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쌉니다. 지금 앞으로 뭐 7%, 8%뭐 약이 나오니까 아파트 담보대출이 그래서 고정금리가 약이 나오면은 빨랑빨랑 가서 접수를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정금리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자, 22번 나오네 그죠? 안심전환대출 금년에 11월 달에 시행할 예정이다. 고정금리로 갈아타라. 여기 신문에 놓으면은 파타파타 줄 서가지고 빨리 신청해야 되고 주택은 4억 이하, 소득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22번에 그러면 투기과열지구 이것도 엊그제 바뀌었어요. 7월 5일에 이제 최근 겁니다. 최신판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어디가? 서울은 뭡니까? 투기과열지구고 조정대상지역이고 그죠? 보통 조정대상지역 야버리죠. 서울은 야버리고 주로가 서울은 막 투기과열지구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아까 투기과열지구가 대출 아까 몇 프로였죠? 40%. 그죠? LTV 40%. 조정대상지역 아까 50%죠. 50%. 이런 걸 있기 때문에 내가 낙찰 받을 아파트가 이 어디 투기과열지구인지 조정인지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아닌지 아니면 70%. 그죠? 자, 다시요. 서울은 40%. 투기과열지구, 과천 이런 데는 성남, 분당 이런 데 40%고 조정대상지역은 LTV가 몇 프로요? 50%. 50%. 그럼 아예 아닌 데는 보통 70%죠. 70%. 창원의 저 신마산 인데 70%고 성산구는 50%고 의창구는 지금 창원도 많이 바뀌었어요. 창원은 이게 의창구가 투기가 들어있다가 지금 없애버렸어요. 없었지 뭐. 여기로 와야 되는데 여기도 빠졌어요. 투기가 의창구가 빠지고 성산구만 이게 딱 남아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그래서 지금 투기과열지구는 몇 개 없어요. 서울 수도권에 좀 있고 지방에는 거의 없습니다. 세종만 딱 하나 남아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정대상지역은 대출이 좀 쉽지 않죠. 그죠? 한 50% 정도 LTV고 비조정은 70%고 막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뒷페이지 봅니다. 뒷페이지는 거기에서 제외되는 거 조그마한 면들은 제외됩니다. 제외되고 그래요. 자, 23번 2021년 10월 당시에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였는데 2022년 대출이 규제가 심하고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심한데 비조정대상지역은 70% 높고요. 대출이 잘 되죠.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 자,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DSR에서 막 걸려버립니다. 1월 달부터는 2억 이상 소득이 필요한데 7월 달부터는 1억 이상. 1억 이상이 이제
소득 증명이 이제 필요하고, 그죠? 지금 이거는 진압했죠,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요 위에 갈로 써야 돼.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창원시 용호동에 롯데맨션을 받을 때, 롯데가 이제 조정, 투기 가해주로 막 될 때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대출이 많이 줍니다. 그리고 두주택자가 실득될 때는 대출이 불가다. 불가. 자, 24번. 개인 명의로 빌라를 낙찰받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권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진행. 자, 우리 수강생이 아들 명의로 서울에 아들 명의로 이제 분가를 시켰습니다. 장가도 안 가는데 29살 아들 주소를 옮겨가지고 이거 낙찰 받습니다. 낙찰 받아가지고 영수증 받아냈죠. 그래서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옛날에 50% 감면 받았어요. 그럼 지금은 얼마죠? 지금은 무조건 200만원 그런 거 있죠. 무조건 지금 2022년도 무조건 200만원 뭐 감면, 취득세 감면이 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50% 감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금액을 따져가지고 막 50%는 따지고 무조건 생애 최초는 뭐 한 200만원 빼주겠다. 취득세 그 이야기 나왔어요. 자, 25번. 우리 수강생이 법인을 찾았습니다. 빌라를. 자, 법인은 대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법인의 취득세 몇 프로인가? 자, 이거 봅니다. 법인 명의 빌라, 법인 명의 빌라 취득세 몇 프로입니까? 예? 12.6%. 자, 그 다음에 양도세는 법인 명의 33%. 자, 외우세요. 그럼 개인은요, 개인은. 개인 명의 단타 몇 프로입니까? 취득세 1.1%. 양도세는 몇 프로입니까? 77% 또는 66% 이런 거죠. 자, 됐죠? 법인은 취득세가 12.6%.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오히려 법인이 조금 더 불리합니다. 조금 약해요. 세율이 조금 더 작다는 거예요. 자, 됐죠? 그리고 수강생이 금천구에 법인 명의를 받았어요. 이게 받았는데 20에 11277 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법인 명의. 자, 빌라를 금천구 가산동인데 요거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게 포기를 합니다. 포기. 대항력을 포기하겠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아주 좋은 거죠. 우리가 특별 매조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를 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 있다. 아무리 싸게 낙찰돼도 전세 보증금 못 받아도 막 신경 쓰겠다. 네. 자, 법인이 받았어요. 법인 아까 취득세 몇 프로예요? 요거 취득세 몇 프로예요? 이거? 네? 12.6% 취득세. 빌라 요거 낙찰 받으면은 취득세 몇 프로요? 12. 개인 명의는 몇 프로입니까? 1.1%죠. 그죠? 개인은 1.1%인데 법인은 12.6%. 자, 개인은 단타로 3개월 뒤에 판다 그러면 양도세 몇 프로입니까? 17%. 법인은 33%. 그러면 뭐 하면 더 넣습니까? 오히려. 얘도 단타로 판다 생각하면. 법인 낫죠? 자, 그래서 요런 것만 찾아가지고 법인 명의로 사가지고 한 3천만원 버리고 3개월, 4개월만 또 팔고 빠지고 1년에 한 4개 정도. 그래서 버리면은 뭐 한 1억 2천 가지고. 근데 법인은 대출이 안 되죠, 이게. 안 되는데, 물어보니까 또 된다 하더라고. 왜냐, 그러면은, 자, 낙찰받고 놓으면 뭐 줍니까? 대출 상담한테. 막 명함 주죠? 아, 나 법인 받는다 그러면은, 법인요? 알았습니다. 또 연락하더라고. 저끼리 연락해가지고. 뭐, 이렇게 전화 온 거 보니까, 대항력을 포기했는데, 여기 있네. 뭐, 개인인가 누가 해주는 거야. 13%가, 금리가 13%래. 좀 금리가 세요. 되는데, 뭐, 한 3개월, 4개월 쓰고, 뭐, 팔면 또 갚으면 되니까요. 뭐, 조금 쓰면 되겠죠. 그래서 법인도 뭐, 꼭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개인도 뭐,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게 왜 항고 들어놓으면은, 원래 이 사람이 1등 했어요.
다른 사람이 1등을 했는데, 우리 수강생 2등을 했는데 1등인 사람이 좀 더 쓰겠죠. 한 1등 주시나 쓰겠죠. 도랑이 틀려. 법인인데, 그것도 법인인데 도랑이 틀려. 도랑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집행관이 무효다 이렇게 했는데 문서를 안 놓고 항고를 한 겁니다. 또 10% 걸고, 이 사람 통빼요. 아주. 그래갖고 지금 아직 항고 지금 진행 중이다 보니까 5월 6일에 항고가 아직 진행 중. 이 사람 기각당하면 몇 프로 빠이죠? 기각당하면 여기서 기각 이래 되면은 몇 프로 뺍니까? 날짜 계산해서 12% 공제, 12% 공제합니다. 항고 보증금은 매각대금에 10% 걸고, 그럼 예로 낙찰 금액이 1억 4,100이니까 1,400만원 걸고, 떨어지면은 기각되면은 날짜 계산해서 1년 같으면은 12%게 여기 제로 됩니다. 12%면 월 1%니까. 자, 26번. 지분은 대출이 된다 안 된다? 아파트 지분이다. 안 되는데 서울의 아파트 지분은 될 겁니다. 안 될 리가 없어요. 그죠? 서울에는 좀 요상모산 동네죠. 그래서 아마 돈 많은 사채업자들이 다 붙어서 금리만 한 13, 14% 주면은 다 될 거로 보여집니다. 자, 27번. 의왕시는 조정 대상 지역이다. 채무자만 거주 중이면은 대출이 잘 된다. 하지만 LTV, 그러면 50%죠. LTV 주택담보대출 50%보다 DSR이 문제다. 1억 초과할 때 소득 증빙이 필요하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21에 110. 근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절반 떨렸어요. 나 이해가 안 가. 21에 103724. 103724. 자, 한번 보십시다. 이게 뭐 큰 문제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경매에서 이제 하락 신호입니다. 이거. 자, 의왕시입니다. 의왕시가 바로 우리 위성도시죠. 안양 옆에 붙고 뭐 괜찮아요. 안양시 옆에 바로 붙는데 전용이 25평 11억짜리가 지금 8월 9일에 4차를 달립니다. 그럼 선순위가 있느냐? 이게 아파트도 다 좋죠, 그죠? 안양시에 뭐 새로 다진 아파트들인데, 자, 임차가 있다 없다 지금? 없잖아 이거, 그죠? 원고 은행의 빚도 그렇게 썩 많지도 않아요. 뭐 보니까 한 3억 7천 해가지고 요거 국민은행, 기업은행, 가압류 카드사에서 이거는 또 취하될 확률은 높겠다, 그죠? 요것만 갚으면 끝나죠 지금, 그죠? 요것만 갚으면 끝나면. 자, 보자. 법원에 또 중복이면 들어왔나? 아, 들어왔네. 들어와 있죠? 은행에서 아마 중복 넣는 것 같다. 모 사건 중복을 넣었는데 청구 금액이 여기 있네. 3억 100 그런 거 보니까 중복 경매가 들어왔네, 그죠? 자, 다시요. 이 모 사건이 지금 우리부터 요거고, 은행에서 이제 경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중복을 넣어줍니다. 그럼 중복 사건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럼 중복 사건을 눌려가지고 청구 금액이 3억 100이구나. 그거 이제 누가 였는지 막 그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채권자 이게 주식회사 이 은행이네, 그죠? 그럼 요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에서 자, 요거만 경매에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경매 들어갔고 국민은 경매가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죠. 여기서는 표시가 안 되지만은 지금 중복 사건 들어왔기 때문에 등기부는 들어왔을 겁니다. 지금 들어왔고 지금 끝까지 밀고 나겠다. 아마 진행될 것 같아요. 경매가.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건 좀 이상 안 합니까, 여러분들? 선수도 없는데, 그죠? 이게 뭐 자녀 같으면 여기서 벌써 뭐 팔리겠죠, 그죠? 뭐 한 10억 정도 팔리야 이게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런 그죠? 원시 가는 거지 지금. 내가 볼 때는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아파트 가격이 지금 문재인 정부부터 많이 왔잖아요. 이게 막 그 정도까지 다시 빼야 안 되겠나? 이게 맞는 이야기는 맞는데, 근데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 마음이 이렇게 급감할 수 있느냐. 11억 3자가 7억 2,300개도 들어오도 안 하고. 자, 그래서 지금 대출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대출을 묶어버리면은 무조건 꺼집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91년도부터요. 지금 5분으로 꺼졌거든요. 10억짜리가 한 2억 되고 이랬거든요. 일본의 아파트가.
그래서 빨리 주택임금 맡기면 제일 좋죠. 그죠? 지금 최고점 이럴 때 주택임금 딱 맡기는 사람이 안다치는 겁니다. 주택임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떨어진다. 그래서 보통 경매에서 보면은 상승 시기는요, 10명, 15명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횟수가 있으면 1차든 2차든 딱 횟수가 놓으면은 10명이 딱 따라붙는 게 이제 매수자가 많다는 이야기죠. 근데 하락기가 되면 이렇게 없는 거예요. 1차도 없고 2차도 없고 3차도 지금 4차까지 갔어요, 지금. 그죠? 굉장히 참 그렇다. 자, 다음 또 봅니다. 자, 27번 동그라미 5번. 이제 문제는 여러 6억이 받는다 그러면 대출이 문제죠. 그죠? 대출이 이제 6억을 따라줘야 되니까 이제 여기에 자금이 6억까지 맞춰야 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28번. 소유자가 점유액 대출 잘 된다. 자, 도봉구 방학동 뭐가 문제입니까? 얘는 41%. 17에 104965. 17에, 또 오래됐다죠? 104965. 2017년 사건인데, 무시로 오래됐노. 자, 도봉구 방학동의 아파트 대지권은 믿음기만 좋다. 하여튼 23평짜리 아파트인데, 이 개인의 신청했나, 이거? 가압류 촉탁으로 일을 해가지고 움직이더라. 자, 이게 이제 산림 재건축 조합에서 공사 분담금 1억 2천원 유치권 신고 때문에 이렇게. 자, 요거는 아마 요 금액을 최소 요 금액 이상 뭐가 있을 겁니다. 추가 부담해야 될 거 1억 한 3천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 있다고 보고 요는 아마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에. 오늘 조합하고는 하셔가지고 받아야 되겠다. 임차도 없고 아마 B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B가 있고 이제 촉딱 해가지고 진지도 얼마 안 되겠는데. 그렇네. 2015년도 들어온 거죠. 전용 23평인데. 그죠? 23평인데. 남양 갔는데 이게 뭐 하여튼 아파트가 방학도 조금 전철하고 좀 거리가 조금 그거죠. 방학역에서 여기 있네. 방학역에서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하여튼 그거 좀 감안해서 낙찰을 받으셔야 되겠다. 그죠? 또 뭐 산림조합하고 뭐 이렇게 아니냐 뭐지. 하여튼 뭐 가격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29번. 선순위 전입자가 있으면은 대출 될까 안 될까? 20일에 101734. (101734) 자, 봅니다. 이 대출 문제인데, 이 희경동 아파트가 미납이 됐어요. 미납이 되고 그냥 51% 절반에 떨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선순위 전입자가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아마 내가 볼 때는 한 2, 3억 정도 선순위 있어요. 세입자가 있는 것 같는데, 이러면은 대출이 안 됩니다. 첫째. 전입자가 있으면은 딱 대출 담당 사람들이 전화 받아갖고, 예? 아이고, 선순위 전입자가 있네. 대출 안 됩니다. 하고 거의 95%는 그래 될 겁니다. 정확하게 윤곽이 놓으면은 또 조금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자, 30번. 자, 30번 그냥 봅시다. 3억 4천 인수가 있는데, 자, 뒤에 봅니다. 건재당보다 빠른 전입자가 있어요. 3억 4천. 배당용 안 합니다. 인수 맞죠? 자, 이런 경우는 대출이 안 될 겁니다. 왕시. 자, 31번. 외국인의 대출 서류. 이건 새마을금고 자료인데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자, 32번.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여러 종교시설, 종중학교법인,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자, 요런 데는 그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없으면은 다 불허가 됩니다. 입맛 다시 봤자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재단법인의 성격도 잘 알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될 겁니다. 하여튼 주무관청에 허가 받지 못하는 것은 안 된다. 들어가 되고 10% 띄입니다.